안녕하세요. 박규철 변호사의 법률공원 박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운 관련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법률상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그 단어 의미 자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협의 이혼은 그 이혼 당사자 두 분께서 협의해가지고 이혼 합의에 이르신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은 이렇게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게 되는 절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협의이혼을 상담해 오시는 분들은 대개 먼저 물어보시는 게 뭐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세요. 그것은 협의이혼을 어떤 내용으로 하여야 되느냐 이런 것인데요. 협의이혼에서 합의해야 될 내용은 크게 6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부분은 가장 중요하죠.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이혼하자 이런 합의에 도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혼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혼하게 되었느냐. 그 이혼 사유에 대한 위자료가 있다면 그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서 합의에 이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을 하시는 동안 이루어오는 공동재산, 그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미성년의 자가 있다면 그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그리고 친권 행사 등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이혼에 대해서 배우자와 협의를 하고 계신다면 이혼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 줄 건지, 아이는 누가 키울 건지, 키우지 않는 사람이 양육비를 얼마 줄 건지,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아이들을 언제 어떻게 만날 것인지, 친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냐, 합의에 이루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협의를 위한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되게 궁금해하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누군가 약속하거나 계약을 하고 나서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어떤 계기로 뭐 감정적인 이유라든가 어떤 이유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나머지 5가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막상 이혼 절차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행 안 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계약이나 약속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관한 협의를 하고 합의에 이르러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재판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무조건 재판상 이혼을 해서 이혼이 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재판상 이혼으로 갈 때는 법에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혼 사유도 없이 이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는지,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사유가 없이 합의를 통해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부수하는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이런 모든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건 판례가 있는데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는 협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에 관한 합의 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은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협의 이혼과 달리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그게 잘 진행된다면 협의 이혼할 때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법률상 협의 이혼을 신청하러 가실 때, 그 다음에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진실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러 받으러 가실 때, 나눠 말씀드리면 미성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3개월이고요. 미성년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1개월입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 가서 우리 이혼하기로 한 게 맞다, 마음 붙였다 이런 의사를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시고 나서 법원에서 어떤 그 협의 이혼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신 후에 법원에는 반드시 직접 출석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협의 이혼과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이 있어요.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 역시 재판상 이혼의 한 가지 종류이기도 하고,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도 그것이 성립하지 않은 바로 재판상 이혼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도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혼 조정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재판상 이혼 절차, 즉 조정 신청에 의한 이혼 절차나 소재기에 의한 이혼 절차는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끝까지 재판으로 끝나는 판결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뭐 재판 중이라도 중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게 된다면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하나인 조정에 따른 이혼,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합의가 되고 그걸 모두 다 양 당사자가 이행할 수 있다면 미성년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이혼이 가능하고 미성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3개월 후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건 협의 이혼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이혼은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 이혼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다 무효가 됩니다. 어차피 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정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조정이 성립돼가지고 조정조서가 만들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그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혼한다, 위자료 얼마 준다, 아이는 누가 키운다, 양육비는 얼마다, 애들 언제 어떻게 만난다, 친권행사 누가 한다, 그리고 재산분할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조정 절차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건 그대로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어서 저는 협의 이혼 때문에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계시면 조정 절차로 해서 한 번에 끝내자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협의 이혼 시도하시다가 한 1, 2개월 길게는 3, 4개월 정도 시간 보내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재기 하자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로서는 협의 이혼에 관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는 조정 절차, 조정 신청에 의한 이혼 절차로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그게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두 분께서 이제 이혼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 협의를 하시다가 다투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혼하자고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 거잖아요. 사이가 안 좋으신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해서 협의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양 당사자가 헤어지게 되면 재산 분할 때문에 서로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미운이가 주고 싶지도 않고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혼을 당사자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런 조언을 제안을 해왔다. 뭐 재산분할 얼마 하기로 했다. 영업비 얼마 주기로 했다. 누가 키우는 게 정당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상대방이 제안하는 게 그렇게 과한 것이 아니라든가 그건 너무 과하다라든가 이런 코치를 받으시고 조언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상대방도 변호사와 상담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게 재판으로 어차피 이제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재판으로 가도 어느 정도의 예견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합의를 하기가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의혼을 할 때 과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미행에 대해서도 그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